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엔비디아, 테슬라 돈 쓸어 담고 있네요. 지금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돈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대로 언급을 안 해줬다가 댓글에 좀 욕을 많이 먹었는데 오늘 제대로 제가 언급 한번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고요. 오늘 유동성 체크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미국의 핵심 이슈들을 좀 실시간으로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 뉴스 정보들을 저희가 유튜브 메인에 이 텔레그램 띄워놨거든요. 이 텔레그램에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정보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들어와서 그냥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289분 정도 있고 저희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료로 참여하시면 되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동성 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 얘기에 대해서 좀 정의가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가장 첫 영상에 들어가서 이거 한 번씩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엔비디아 관련해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지금 이 2024년 11월에서 2025년 1월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다시 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은 2월 26일에 발표가 되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엔비디아의 AI 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조금 밀렸는데 좀 천천히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이미 실적 발표를 끝냈죠. 대형 기술 기업들이 딥시크 여파에도 막대한 투자를 계속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오히려 늘린 기업도 많았죠. 그래서 올해 AI 인프라 등에 투입하는 자본 지출 예정 규모가 약 3,200억 달러, 약 466조고요. 작년보다 40%가 늘었습니다. 예, 원래 투자한다고 했던 돈보다 더 늘린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올해 더 늘어났다. 그래서 엔비디아한테도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우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이건 전망이고요. 제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 투자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 IB 또는 대형 운용사들이 더 샀나 아니면 팔았나 전 이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표 난 거 작년 4분기까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2월 2024년 31일까지 엔비디아를 샀는지 팔았는지를 제가 체크를 해왔어요. 발표한 기업들, 발표한 운용사만 가지고. 그래서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엔비디아 4분기 비중 추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비중을 추가했다. 4분기에. 이 운용사들만 제가 가져왔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운용사들은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의 비중이 상당한 이 운용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엔비디아 지분 순위로 따지면 상위에 있는 제가 지분 순위도 좀 이따가 알려드릴 건데 일단 우리가 정말 흔히 알고 있는 블랙록입니다. 4분기 기준으로 엔비디아의 지분을 0.41% 추가를 했습니다. 뭐 다른 기업들도 추가가 됐는데 이건 당장 관심 가질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비중이 추가가 됐고요. 뱅가드입니다. 뱅가드 그룹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가 0.44% 4분기에 비중을 더 추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비중을 추가한 게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4분기에 가장 많이 추가했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옵션에 대한 이 풋을 추가했어요. 골드만삭스가. 그러니까 사실 이 풋을 추가했다는 거는 하락에 베팅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해칭 정도로 보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이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엔비디아 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 운용사들은 대부분이 엔비디아를 좀 해칭하거나 아니면 엔비디아에 대한 비중을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더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2024년도 3분기 기준 홀더들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들고 있는 분들입니다. 운용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뱅가드 있고요. 블랙록 있고 여기 피델리티, 스테이트 스트리트 그 다음에 쭉쭉쭉 JP모건,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있죠. 그
근데 여기서 발표난 기업만 공개한 겁니다. 얘네들 뱅가드랑 블랙록 그다음에 JP모건 이 안에서는 이 정도만 공개가 지금 됐어요. 나머지는 아직 4분기 발표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4분기 발표가 나오면은 나오는 대로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일단 발표난 애들은 비중을 더 추가하는 방향인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건 또 테슬라겠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4분기에 이제 발표된 기업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당연히 비중이 큰 기업이고요. 블랙록, 아까 전에 엔비디아를 추가한 기업이죠. 맨 위에 보시면 테슬라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블랙록이 테슬라를 4분기에 비중을 가장 많이 늘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 한 달 반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뱅가드 같은 경우에도 이 테슬라의 비중을 오히려 더 늘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뱅가드도 꼭대기에 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번째로 이 테슬라를 비중을 높였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4분기에 가장 비중을 많이 높인 기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랙록이랑 뱅가드랑 JP모건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늘렸구나. 근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 테슬라의 상위에 있는 지분 상위에 있는 기업들이 이 운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테슬라의 2024년 3분기 홀더입니다. 근데 왜 3분기냐면 4분기 발표가 다 안 났기 때문에 3분기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에 뱅가드가 있죠. 뱅가드도 방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가장 많이 비중을 늘린 운용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뱅가드가 꼭대기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록 쭉쭉쭉 그 다음에 밑에 JP모건 체이스까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발표가 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제가 공개한 거밖에 없어요. 왜? 다 열어봤습니다. 제가 얘네들의 이 보고서가 발표 났는지 안 났는지를 다 열어봤는데 다 지금 3분기까지밖에 포트폴리오가 발표가 안 났고 난 애들만 4분기 포트폴리오가 발표난 애들만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뭐 시간을 좀 지나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나오는 대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난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일단 테슬라는 비중이 조금 괜찮게 추가가 됐고 블랙록이랑 뱅가드랑 JP모건이 투자를 조금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음에도 뭐 비중은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골드만삭스만 지금 풋으로 지금 해칭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옵션을 산 겁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돈이 조금 그래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구나. 나쁘지 않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 4분기에 나온 이 포트폴리오 확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유동성으로 체크 한번 확인해 보고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결국에 돈이 늘었냐 줄었냐에 따라 방향성이 정해진다 보기 때문에 돈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TJ 잔고 일단 기준입니다. 1분기, 2분기 계획이 다 8,5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8,500억 달러의 통장을 계속 채워 넣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유지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TJ 잔고가 떨어지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시장이 실질적으로 올라간다, 상승한다라 말씀드렸고 TJ 잔고가 올라갈 때는 시장이 밀린다 그랬죠. 왜? 통장이 늘어나면 시장에 돈이 없는 거고 통장이 줄어들면 시장에 돈이 많은 거죠. 많이 썼으니까 줄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8,170억 달러까지 나와 있는데 그냥 이 근처에서 계속 박스권을 만들 겁니다. 그 뜻은 더 이상 유동성이 많이 줄지도 조금 뭐 풀리지도 않을 그냥 지금은 이 유동성이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 같고요. 2분기까지도 8,500억 달러라는 거. 그래서 계속 이 근처를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긍정적인 거예요. 왜 유동성이 늘지도 줄지도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TJ 잔고 가장 최근 수치로 좀 보여드리면 우리가 수치로 보면 알 수가 있죠. 2월 5일 8,170억, 8,300억, 8,250억,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8,250억, 그 다음에 8,370억. 그래서 계속 지금 8천억 달러 부근에서 8,500억에서 8천억 달러 부근에서 계속 박스권을 만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분기에서 2분기까지의 이 TJ 잔고 계획이 전부 다 8,500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 8,500억 달러 근처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수가 하나 있긴 한데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 걱정할 건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긍정적인 유동성이 유지가 되고 있다. 늘지도 줄지도 않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영래포도 마찬가지예요. 영래포는 사실 늘어봤자고 줄어봤자입니다. 영래포도 그냥 이 박스권 안에서 유지가 될 확률이 높고요. 만약 영래포가 이게 0이 된다고 해도 영래포라는 건 줄어들면 유동성이 느는 건데 지금 많이 늘어봤자 760억 달러 느는 거라 시장에 대단한 영향을 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와봤자고 내려와봤자기 때문에 영래포도 그냥 크게 관심을 안 두셔도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좋았으면 좋았지 나쁠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점, 유동성이 정말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구나. 그리고 저희가 걱정했던 이제 엔캐리 청산 같은 경우에도 저는 걱정을 조금 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 국채가 2.3%고요. 미국이 4.76인데 2.3 기준에서 4.7 이하로 떨어지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거의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152엔에서 150엔을 뚫고 내려가는 이 150엔을 뚫고 내려가면은 엔캐리 청산이 나올 수 있어요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우주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152엔에서 151엔 사이를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리스크가 없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청산이 당장은 나갈 일이 없을 것 같다 생각하고요. 아마 일본의 금리 인상이 있는 시기를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걸 제외하면은 아마 어떻게든 간에 150엔을 깨지 않고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엔캐리 청산 가능성은 조금 미뤄두고 제가 위험할 것 같으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괜찮은 수준이 됐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일정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2월 12일입니다. 레딧, 시스코 시스템즈,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있고요.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13일 코인베이스, 아멧, 에어비앤비,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더나 소매 판매 지수 발표 있습니다. 다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발표이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지켜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월 17일 워싱턴 기념일로 휴장입니다. 그래서 장이 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임 대통령들을 기리는 뭐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18일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옥시덴탈, 바이두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2월 20일 월마트, 스탈란티스 실적 발표, 그 다음 1월에 있었던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실제 금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뭐 확인할 수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지켜보고 그 이후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평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TJ 장군은 얘기한 대로 1, 2분기 8,500억 달러 계획이 같기에 사실 유동성의 큰 변동은 없을 거고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어,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변수는 제가 다시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은 긍정적이라 보시면 돼요. 트럼프 관세 발표와 예산안 발표가 있는 시기입니다. 중요하지만 대단한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관세는. 왜? 11월부터 너무 귀에 박힐, 계속 박히던 얘기라 아마 좀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큰 영향은 저는 없을 거라 보고요. 예산안은 어디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2026년 예산안이 발표가 날 거고요. 엔캐리 청산은 일본 금리 인상 전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산이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상되는 시기는 정말 빠르면 3월, 평균은 한 5월 아니면 7월이 될 것 같아요. 이때가 이제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월, 5월, 7월이고요. 그래서 3월 이게 확률 낮아요. 정말 낮습니다. 확률은 정말 낮고 5월 아니면 10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걱정을 하고 또 매일매일 제가 체크하고 있으니까 영상에서 매번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언급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요인으로 증시가 하락해도 매수 기회입니다. 왜? 유동성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그거는 단기 흔들림일 뿐인 거예요. 예, 돈은 그대로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3월까지 저는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분할 매수 가능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구간 눌림, 그래서 이 눌림 가능성이 20%, 횡보 가능성, 상승 가능성 80%,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80%를 두고 본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 횡보 상승 가능성 80%, 눌림 가능성 2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눌리더라도 유동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가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댓글로 제가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금일 저녁 10시에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시간 맞춰서 날짜 맞춰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미국 실시간 뉴스나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텔레그램에서 무료로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무료니까요. 지금 정보 제가 올려놓은 거 매번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니까 다 확인하시고 같이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번 영상에서 뵙는 걸로 하고 유튜브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